네, 외국인의 매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하는 모습이었지만 반대로 코스피 쪽에서는 큰 규모로 매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가장 먼저 수급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힌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종목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이 조금 역시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로 매수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는지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어저께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빠지면서 좀 우려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7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오늘은 특히나 IT주, 특히나 코스닥에 있는 많은 종목 중에서 IT주의 어떤 상승세가 단연 돋보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팔았습니다만 코스닥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한 5종목도 대부분이 코스닥 종목이 좀 포진되어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드리면 실제적으로 대표적 호텔신라,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호텔신라라든지 오늘 대표적인 IT의 키워드, 올레드 TV 관련해서 덕산 하이메탈이나 LP시텍 같은 종목이 있었고요. 갤럭시 S4의 최대 스프라이즈죠. 슈프림에 대한 매기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CU 메디칼이라고 의료기기 있는데 이런 채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탑으로 뽑은 종목은 CU 메디칼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여러 종목을 탑이란 말씀드립니다만 약간 특징적인 것을 조금 설명드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CU 메디칼이라 그러면 아마 지하철을 다니시는 분이 조금 에스컬레이터 올라올 때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한 부분 다 봤을 겁니다. AED라 그럽니다. 심장 자동 충격기라 그러죠. 저도 뭐 여기가 여의도니까 여의도역에도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이 갑작스런 쇼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장 충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응급조치용인데 이 AED를 만든 회사입니다. 국내 1위 회사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의료복지 관련이죠. 의료복지 관련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입법화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주택에서는 이 AED 발음도 어렵네요. 이 기계 자체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주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데 실적은 아직 조금 정책 기대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좀 전략을 드리면 은근슬쩍 조금씩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8% 급등을 했는데 왜 왔냐면 이 회사는 사실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대선 테마주를 많이 좀 엮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 입풍이 꺾였다가 연초 정도부터 다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12,000원이 공모 가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른 3개월 정도를 보니까 12,000원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고요. 2월달 정도에 100억 정도의 BW를 발행을 했습니다. BW 행사가는 13,000원 정도인데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 2014년 2월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거의 상관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는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데 최근 올라온 파동을 보면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즉 오늘 시세가 분출했기 때문에 또 향후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조금 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CU 메디칼 조금 천천히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관은 IT 대형주나 유통주 쪽에 매수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는지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네, 기관이 오늘 순매수한 종목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IT라 일부 개별주가 많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최근만이 아니죠. 큰 주식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일부 종목에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또 상승 탄력이 좋았던 5개 정도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도 IT가 좀 많네요. 대표적으로 테라세미콘, 예스24. 예스24는 전자책 관련돼 진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예스24, STS 반도체, 그리고 주성이 엔지니어링. 주성이 엔지니어링은 사실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데 좀 말이 많죠. 황철주 회장이 중소기업 청장으로 갔다가 사퇴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오늘은 좀 반등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노칩이라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칩입니다. 이노칩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종목 이름부터 칩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IT 종목이다 그런 건 많이 아시겠죠. 스마트폰 관련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많은 부품주 중에서 실제적으로 정전기라든지 노이즈 칩 방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뭐 어떤 전자파를 차단하는 약간 그런 개념을 첩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가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 갤럭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거의 정저가 스마트폰 GTA라든지 화웨이 쪽에도 매출처를 확보하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핵심 케이스라든지 카메라 모듈처럼 단가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쌩쌩쌩 달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주로서 작용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 왜 이 종목이 쌩쌩 안 달리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000원 정도 끝나면서 8%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로 장기적 그림에서는 맞습니다. 2011년도부터 우상향 트렌드를 이어가는데 최근 한 6개월 동안 흐름을 보면 속칭 말해서 지지분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상당히 지지분한 차트죠. 지지분한 차트라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는 똑같이 지지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지분하게 투자한다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올라갈 때 양봉이라고 덥석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빠지고 약간은 조정 보일 때 솔직히 말해서 양봉보다는 음봉에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 수 있고요. 일단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게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이노칩이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흐름 자체가 약간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조정 시 매수해서 시세가 분출할 때 조금 잘라주는 그런 트레이딩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승장이었지만 너무나도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는지 신고가를 기록했는지 이어서 확인해보죠. 네, 신고가는 제가 늘 정말 잘 뽑아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종목에 신고가가 있더라 그런 걸 좀 소개시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오늘 신고가 5 종목으로 제가 좀 선정한 종목은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제약, 금화 PSC, 아나페스, 리드코프, PJ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좀 새로운 종목도 좀 많으시죠? PJ전자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진단기 의료기기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금화 PSC는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만은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무상증자 이슈가 좀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조금 주목할 종목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 그러면 좀 이미지 안 좋죠? 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용하시면 일만 하면 안 되구나. 좀 하다 보면 이제 사금융인데, 대표적인 사금융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업입니다. 리드코프는 한 2007년도, 8년도 제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하는 일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운송물도 하고 있고, 제가 어디 휴게소인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조그마한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대부업을 합니다. 물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대부업이 거의 90%를 넘기 때문에 그냥 리드코프 그러면 산 머시기처럼 그냥 대부업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도, 2008년도에 70억 벌던 회사가 지난해에는 257억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연평균 40%를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쪽 이미지는 안 좋습니다만은 계속 갔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약간 정책적 팁을 드리면 이 종목이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최근에 상승 탄력성이 저평가와 함께 같이 맞물렸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아까 제가 그 월봉 관점에서 보여드리면 정말 이게 우에 상장했기 때문에 월봉이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2008년 이후로 주가를 보면 상당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퍼가 5 정도니까 싸긴 싼 주식이죠. 싸긴 싼 주식인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실적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연기금들이 조금 늘어오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서 약간 저평가 그런 관점에서 들어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코라홀딩스도 그렇고 뭐 이런 주식들이 갈 때는 은근히 계속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은 좀 내키지 않는 업종입니다만은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 레버리 조금 줄이면서 조정시 매수하신다면 저평가 측면에서는 좀 유의한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이슈와 업종 테마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스나이퍼 시작할 텐데요. 자,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세계 최고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OLED TV로 세계 최고의 화질을 인정받은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죠. 자, 기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 인증기관으로부터 OLED TV 화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울트라 HD에 이어 OLED TV의 국제적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차세대 TV 기술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인증기관인 UL로부터 OLED TV의 국제공인 화질 성능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UL은 이번 인증에서 TV 화질의 기본 요소인 밝기와 색, 균일도 등은 물론이고 OLED TV만의 화질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감성 화질 평가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국제표준이 된 감성 화질 평가법은 3차원 색 공간을 활용한 화질 평가 방법으로 OLED가 구현하는 색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OLED TV 화질의 기능을 인정받았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오늘 2% 넘는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냉장고나 TV 같은 백색 가전은 LG전자가 주력으로 생산해오고 있었죠.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두 회사의 향방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죠. 네, 오늘 사실 이제 이 기사보다 더 많이 주목됐던 기사는 삼성이 백색 가전 OLED TV 쪽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의 많은 종목들이 덕산 아이메탈이나 에피시텍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폭발하는 그런 시선을 보였는데, 기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은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중대형 패널 쪽에서는 LG전자에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TV 쪽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기사에 나온 것처럼 사실 이 기사는 많은 OLED IT 관련 기술이 갖고 있는 작은 특허의 한 일면입니다. 한 일면인데, 아무도 약간은 삼성이 국제 공인 화질이 성능 인증이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삼성이 계속적으로 떠들어왔던 OLED TV 쪽에 투자를 확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좀 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과연 삼성이 말한 백색 OLED TV는 뭔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OLED는 좀 생각보다 LCD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디스플레이죠. 근데 지금 삼성에서는 오늘 실제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밝힌 거, LOI를 제출한 겁니다. 정확히는 바로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협력 부품업체에 인수 제안서를 냈다,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내용인즉슨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쪽은 LG 디스플레이에 압도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었고요. 삼성은 그동안에 아몰레드 쪽, 태블릿 PC 관련해서 중소형 아몰레드 쪽은 계속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OLED TV 쪽은 사실 투자를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기존 RGB 방식이었어요. RGB라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텔레비전이 세 가지 색으로 나오죠. 레드, 그린, 블루죠. 정록, 청색으로 나오는데, 이 WOLED라는 것, RGB라는 것은 W라 그래서 와이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커진 텔레비전이 아니라 화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백색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기존 RGB는 원래 삼원색이 들어왔는데 W가 들어갔기 때문에 흰색이 추가돼가지고 오히려 수율은 높아지고 대조 단가는 낮아지면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 화질은 고화질로 넘어가는 그런 신기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 사실 올해 1월 달이죠. CES 2013에서 LG전자가 벌써 55인치급 이런 디스플레이 OLED TV를 출시했던 것 마찬가지로 삼성이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1위라 하고 있는데 계속 삼성과 LG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삼성의 국제표준 인정, 화질 인정과 함께 OLED TV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삼성과 LG는 사실 2월달 정도에 OLED 관련해서 특허 분쟁 소송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3월 중순인데 일부는 크로스 라이센싱을 했다 그럽니다. 크로스 라이센싱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 스마트폰에서 삼성과 애플이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처럼 어느 정도를 서로 특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합의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삼성과 LG는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본원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중심에 있는 OLED TV 쪽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삼성이 말한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를 해서 2014년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할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주 흐름에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 보니까 종목들이 삼성 OLED TV 투자 확대 이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삼성계 주식이 있죠. SFL이라든지 덕산아이메탈, AP시스템, 비아트로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덕산아이메탈이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현재 실적,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에 비해 갖고는 실적이 약간 고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된 거고, 안 됐는데 주가가 왜 잘 갔느냐? 그것은 스마트폰 하나의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IT를 바라는 IT 애널리스트 섹터는 과연 삼성이 어느 순간에 본격적인 OLED TV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까? 확대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패팅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다가 실제적으로 삼성이 본격적인 투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쉽게 말해서 공장에 첫삽 두는 순간 이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급하게 덤비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OLED TV 관련주를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삼성과 LG는 현재 OLED TV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은 취하했지만 본안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이번 이슈가 두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장 참 저는 오후 2시 반 이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2시 반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해물 매도 속도도 조금 강화하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팔아가지고 코스피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코스피 선물 시장은 폭락 내려갔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못 올랐고 많이 오른 게 죄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오늘 종합주가 수준을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197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61선 유치하고 있는 1990선 정도에서 약간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55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은 편식적이다. 코스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보면 외국인 입장의 매매 코스피를 분석해보면 크게 전차군단에서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갖고 논다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부터 나와 있던 뱅가드 관련 펀드 물량이었던 리밸런싱 때문에 삼성전자를 150만 원 밑으로 툭 내렸다가 또 올릴 때는 올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전망은 실제적으로 남들 갈 때 못 갔지 않습니까? 남들이라는 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정치를 말하는데 못 갔지만은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면 많이 내리실 것 같지도 않고 또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코스닥입니다. 제가 찹식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저것 많이 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보니까 몸에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높은 종목만 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IT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550선에서 딱 보면 조금 주춤거릴 것 같은데 차트 조금 크게 보시면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제라면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저께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한 예를 들어서 1975에서 2115포인트의 박스권,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550선장에서 조금 줄다리기 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드리고 싶네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내일장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 같아요. 박스권이다 그랬을 때는 현금화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캐시를 최소한 30%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지금 장은 나빠지진 않습니다만 급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출렁출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겁먹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점검해 두시고 내일 장도 좋은 장을 기대하겠습니다.